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놓고 하루 종일 여야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인창 기자. 자,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 조금 전에 소위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가 조금 전 끝이 났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을 법률로 바꾸는 작업이 계속됐는데요. 일단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하되 선거 관련 수사도 검찰에 연말까지 남겨두는 안으로 의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 회의에는 들어왔지만 민주당 주도로 만들고 있는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항의를 이어갔는데 소위 통과는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법사위 전체 회의 소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도 이르면 내일 열어 처리하겠다는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법사위 심사와는 별개로 선거사범 수사권 문제 두고도 물밑 협상이 있었잖아요. 이거 왜 합의가 안 된 겁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선거와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권도 유예시키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재안에 들어간 경제와 부패 외에 선거까지 모두 3개 분야 수사권 폐지가 연기되는 겁니다. 대신 모호했던 검찰의 수사권 폐지 시점을 법 조문에 1년 6개월 뒤로 명확하게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에다가 1년 6개월 놔도 검찰에 놨다가 나중에 중수청 만들어지면 중수청으로 그걸 다 넘기기 때문에 공백도 없죠. 그럼 오히려 사지도 않죠.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받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반면 긴급의총을 열어 재협상의 뜻을 보은 국민의힘은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둬야 하고 수사권 폐지 시점도 못 박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안은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수사할 수 있어 2년 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이 안 돼 여전히 국민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범죄만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다면은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 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그렇게 합의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또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정의당도 국민들 우려가 큰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자며 사실상 민주당 안과 비슷한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필리버스터는 또 어떻게 할지 등이 이번 주 내 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 같은 국회 움직임에 직접적인 언급을 아껴왔던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은 헌법 가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협상 움직임에 힘을 실은 걸로 해석이 되는데 민주당은 당선인의 초법적 행위에 국회 합의가 침탈됐다면서 윤 당선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지 기자입니다. 지역 방문 일정 중 하나로 인천의 전통시장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거리를 둬왔던 이전 모습과 달리 국민의힘의 재협상 주장에 직접 힘을 실으려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측근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냐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압박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거,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윤 당선인의 수행실장인 이용 의원이 제일 먼저 나서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폭거다,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뒤엔 윤 당선인이 있다며 윤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은 거수기가 돼버린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이 아니라
윤심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임이 들통났습니다. 이쯤 되면 공당이 아니라 사당입니다. 의원총회 이후엔 윤석열 규탄 대회까지 열며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당선인의 이 초법적인 월권, 그리고 그 월권에 힘없이 무너지는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독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시도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꼼수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가서 얘기할 겁니다. 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팀 이기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기자. 아까 김인창 기자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 선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검찰이나 국민의힘이나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선거사범 그리고 공직자 범죄 이거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논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권 유예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걸 또 오늘 국민의힘은 안 받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 배경을 좀 살펴보려면요. 지난 금요일에 합의된 합의문을 다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네. 합의문 5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5항에 보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중수청, 그러니까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출범하면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법안을 6개월 내에 만들고 기구를 1년 내에 출범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네. 합의문의 내용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 중수청 출범을 최대한 늦추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특정 조항을 넣고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재안 전체를 무산시키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범죄를 넣어주겠다라고 역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부분을 조정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네, 거네요. 국민의힘은 이게 전체가 다 수년이 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통과, 본회의 다 늦춰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으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 5월 3일도 네. 지나가게 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윤 당선인 측에서 계속해서 여야 합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 드러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부권하고 네.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쪽 윤 당선인 측에서도 거부권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윤 당선인 측에서는 연일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가치 수호를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직 당선인 신분이라서 거부권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었으면 어떡하겠느냐 여기에 대해 또 우리가 그러네요.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네. 또 다른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피해볼 게 분명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도 직업윤리 또 양심의 문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이 될 때 그때 법적 또 정치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아니냐. 한 자락 깔아놓는 분위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해석이 나왔는데 그 윤 당선인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엇이 좀 대상이 되겠냐라고 볼 때 중수청, 한국형 FBI 법안이 그 첫 대상이 될 걸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수청 법안이 중수청 설립이 되는 순간 검찰 수사권이 폐지가 되는 그런 합의문 내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되거나 늦춰질수록 검찰은 부패 범죄, 경제 분야 이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 합의문에 보면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했지 그걸 법으로 조문화한다는 건 아니다. 이거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좀 합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좀 낳기도 했는데요.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 여야가 좀 충돌할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고 이것도 그렇죠. 뒤집는 사람도 권성동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다소 궁색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할 때도 국민을 강조했고요. 네. 합의를 번복할 때도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을 또 밝히면서 또 국민 설득이 안 되면 그 합의가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정부패도 촉별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그것이 결국 협치의 정신이 아닌가.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의 면담 또 검찰 반발 등에 직면하자 중재안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합의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한 건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의대 교수와 병원장을 하면서 재단과 다른 병원 이사에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무려 11개 자리를 겸직한 인물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인데요. 국립대 교직원으로 신고 없이 겸직한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렸지만 역시 학교 측에 겸직 신고는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구의 번화가 동성로에 위치한 정호영 후보자의 4층짜리 건물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33억 9천만 원으로 1994년 4월 부친에게 상속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매달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20평짜리가 1,400씩. 깜깜이고 좋은 동네다가. MBC가 입수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매달 2,300만 원에서 2,600만 원씩 5년 반 동안 월세로만 16억 넘게 받았습니다. 한 달에 월세 얼마 이렇게 주기금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월세 외에 준 건 없어요. 정 후보자가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평균 연봉은 2억 4,500만 원. 월급보다 많은 돈을 임대료로 번 겁니다. 이런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겨 매년 99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겸직 신청은 없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계속적인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겸직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립대 교원 신분인 정 후보자는 경북대 교원 지침만이 아니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겁니다. 정 후보자는 2014년부터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장을 하면서 최소 11개 자리를 겸직했고 이 가운데 6건은 겸직 신고를 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경우 무단으로 겸직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도 있어 겸직 신고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영리 업무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고의성이 강하고 수준이 심할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정 후보자 측은 부동산 임대업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